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일단 이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오늘 마이너스 1.4% 정도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쪽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했고 주가를 다시 한번 내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스로만 포스코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중국의 저가 철강 이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성적표가 달렸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기대치, 소폭 하회 전망, 4분기 회복 기대한다.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 내용 보시게 되시면 2차 전지 관련 자회사 적자폭 확대 관측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자회사 뭐 포스코 퓨처엠을 말하는 거겠죠.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봤었을 때, 지난 리튬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적자폭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지난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가격 하락도 분명하게 있을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철강과 리튬 모두 가격 상승 예상한다. 자,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리튬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가격 자체가 많이 빠진 건 맞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 이번 달부터 아르헨티나에 대한 염호를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전망 자체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실적이나 매출, 전망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앞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의 매출 비중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볼 수가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철강에 대한 가격이겠죠. 철강에 대한 가격. 지금 철강에 대한 가격이 올 초만 해도 144달러 정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9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40% 정도 이제 빠진 건데, 지금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중국이 저가 철강,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강을 엄청나게 싼 가격에, 반의 가격에 때려 박아서 중국 자체적으로 좀 사용을 진행을 했는데, 중국 자체적으로 이 철강을 전부 다 좀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해외로 엄청나게 싼 가격에 수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철강 가격을 빠지게, 철강 가격을 싸게 만들어 놓은 애들 중에 하나예요. 중국 자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된 건데, 지금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면서 다시 경제를 부흥하려는 정책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이제 철강에 대한 가격이 조금 올라와 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국 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중국 자체적으로 철강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자국 내 철강 수요 증가 쪽으로 지금 좀 돌아가는 상황이 국내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 대한 재고도 이제 9월 달 기준이죠. 저번 달 기준으로 한 13% 정도 이제 감소를 했어요. 감소가 돼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관련해 가지고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소폭 하회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중국 쪽에서 뭐요? 주택 매수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폐를 한다라는 소문까지 있어서, 결국 이제 주택에 대한 내용 때문에 철강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철강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박 연구원에 대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74만 원을 유지했다. 자, 74만 원이면 어디죠? 완전 고점 라인입니다. 완전 고점 라인. 지금까지 이제 국내외 증권사에서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목표 주가를 거의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주가가 34만 7천 원이거든요. 34만 7천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7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철강 부분에 대해서 회복만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고요. 리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난 유진투자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을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좀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47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낮췄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낮게 책정한 증권사 중에 하나거든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이 또 나와줬어요. 6.4% 하향 조정하지만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토픽이다. 토픽으로 추천을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 지금 당장 주가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며 점진적 매수를 추천한다라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얘네들이 목표 주가를 하회했는데 하향 조정을 시켰는데 매수를 해라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상승 여력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응?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긍정적인데 목표 주가를 하향해? 저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하향을 시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의도적으로 안 좋은 이러한 뉴스를 띄워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의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고자산 평가 때문에 어느 정도 어닝 쇼크가 왔었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안 잡히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매출 부분이 1조 6천억으로 전체 매출의 4%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출이 안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에 대한 확대는 더욱더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가 지금 당장 철강에 대한 가격에 인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철강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리튬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은 기대치가 이제 하회되고 추가적으로 4분기는 이제 회복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4분기에 대해서 이제 볼 때가 됐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 볼 때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포스코 그냥 포스코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답변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 이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죠. 빅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미국 대선 관련된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지금 당장 미국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하원 통과한 생물보안법.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인데 자, 요 부분 관련해서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바로바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자, 일단은 자,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하단 부분에 대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봤었을 때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어 줬고요. 급락을 만들어 줬고 추가적인 매집을 포착을 했는데 여기가 신고점 부근입니다. 신고점 부근인데 신고점 부근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의 2배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어마무시한 매집이 들어왔고 이 매집을 이제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전에 동일한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이냐면 자, 요 종목입니다. 지그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 부분이 신고점 영역이었어요. 신고점 영역이었는데 지그나 의도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만들어 놓고 감자까지 때려버렸습니다. 감자까지 때려버렸는데 뭐요? 바닥권에서 어마무시한 매집이 들어왔고 신고점 영역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의 자, 2배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바닥에서 1000%가 초급등을 했습니다. 1000% 초급등을 했어요. 지난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렸죠.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실제로 이 EV 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장 뭐 타점 EV 첨단 소재를 잡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결론적으로 딱 내용을 보게 되면 밑에 구간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매수가 들어왔죠. 어마무시한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1000% 정도 1000% 정도 초급등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어요. 끌어올려주고 마지막 설거지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이전의 바닥 구간까지 어마무시하게 뺀 자,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당장 EV 첨단 소재와 완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고, 이 종목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타점을 잡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248번으로 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 종목명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확실하게 잡고 갈 겁니다.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당장 추세를 어느 정도 전환을 시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진짜 초급등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의 11월 대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내용은 통과가 됐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대통령 서명입니다.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서명 관련해가지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초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미리 잡아놔야 된다. 지금 오늘 날짜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이고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영상 좀 유익했다. 그리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재료와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대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